스페이스X가 상장한다는 뉴스 보셨죠? 근데 지금 흥분하면 큰 코 다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기업 가치 2,500조 원, 역대 최대 상장이 될 수도 있는 이 회사. 한국에서 살 수 있냐고요? 네, 나스닥에 상장되면 해외 주식으로 바로 살 수 있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IPO 직후에 뛰어드는 개인 투자자들이 왜 매번 고점에 물리는지 그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것만 알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건 이겁니다. 스페이스X가 대체 뭘로 이렇게 비싼 회사가 됐느냐? 숫자로 보면요, 이 회사 값어치가 약 3,500억 달러예요. 한국 돈으로 하면 대략 2,500조 원이에요. 삼성전자 5개를 합친 것보다 비싼 회사가 로켓 쏘는 회사라니요. 역대 최대 상장 기록이 2019년 사우디아람코의 256억 달러였는데 스페이스X가 이걸 넘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근데 로켓 쏘는 회사가 왜 이렇게 비싸냐? 이 회사가 돈 버는 구조가 세 가지거든요. 첫 번째가 스타링크이에요.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데 하늘에 위성을 6,700개 넘게 띄워놓고 전 세계에 인터넷을 깔고 있어요. 가입자가 400만 명을 넘겼고 이것만으로 매출이 67억 달러예요. 우리가 아는 통신사 하나가 우주에 있는 셈이에요. 두 번째는 로켓 발사 사업이에요. 2024년에만 130회 넘게 로켓을 쌓아 올렸어요. 역대 최다 기록이에요. 지금 세계에서 뭔가를 우주로 보내고 싶으면 스페이스X한테 부탁하는 게 거의 기본이 된 거죠. 세 번째는 정부랑 군사 계약이에요. 나사가 핵심 고객이고 아르테미스 달 탐사 프로그램 같은 굵직한 계약들이 안정적으로 깔려 있어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합치면 전체 매출이 약 150억 달러예요. 그리고 2024년에 스페이스X가 드디어 처음으로 연간 흑자를 달성했어요. 로켓 쏘는 회사가 돈을 번다는 사실 자체가 역사적인 거거든요. 그동안 우주 사업이라고 하면 끝없이 돈 태우는 사업이라는 인식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깨버린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흥분하는 거예요. 이 정도 규모의 흑자까지 내는 우주 기업은 인류 역사상 처음이니까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대단한 회사인데 우리가 여기서 돈을 벌 수 있느냐는 전혀 다른 이야기거든요. 두 번째로 알아야 할 건 IPO 구조가 왜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한지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상장하면 바로 사면 되는 거 아니야? 나스닥에 뜨자마자 매수 버튼 누르면 되잖아. 근데요, 그게 함정이에요. IPO라는 게 뭔지 한 번만 생각해 볼게요. 주식시장에 상장한다는 건 쉽게 말해서 회사 지분을 일반 투자자에게 파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파느냐예요. 스페이스X에 초기에 투자한 벤처 캐피털이나 인직원들은 비상장 단계에서 이미 수십 배를 벌었거든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 상장은 뭐냐? 자기가 갖고 있던 지분을 시장에 내다 파는 출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흥분해서 사는 그 주식은 초기 투자자들이 이미 충분히 수익을 본 가격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락업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상장 후 일정 기간 동안은 기존 주주들이 주식을 못 팔게 되어 있거든요. 보통 90일에서 180일 정도인데요. 이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수십 배 벌어놓은 초기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주식을 팔기 시작해요. 당연히 주가가 빠지겠죠? 숫자로 보면요, 실제로 이런 일이 반복됐어요. 페이스북 기억나시죠? 2012년에 역대급 IPO라고 난리였는데 상장 후 6개월 만에 주가가 반토막 났어요. 우버도 마찬가지예요. 상장하고 1년 뒤에 주가가 30% 빠졌거든요. 둘 다 지금은 훌륭한 회사잖아요. 근데 상장 직후에 뛰어든 사람들은 한동안 물려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하나 더 있어요. 스페이스X 정도 규모면 상장하자마자 나스닥 100 같은 지수에 바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나스닥 100 지수를 따라가는 펀드들이 강제로 이 주식을 사야 해요. 이게 초반의 주가를 실제 가치보다 더 높이 끌어올려요. 쉽게 말해서 인위적으로 가격이 부풀려지는 구간이 생긴다는 거죠. 그 부풀려진 가격에 우리가 사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맛집이 너무 유명해져서 오픈런 하면 2시간 대기인데 한 달 뒤에 가면 줄 없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거랑 비슷해요. 회사가 좋다고 줄 서서 비싸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스페이스X가 위대한 회사인 건 맞아요. 근데 위대한 회사라는 것과 지금 당장 사야 한다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아예 스페이스X 투자를 포기해야 하느냐? 아닙니다. 방법이 있어요.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이야기. 스페이스X에 올라타는 진짜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직접 안 사도 스페이스X 수혜를 받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은 가장 단순해요. 기다렸다가 사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상장 직후에는 기존 주주들이 주식을 못 파는 기간이 있거든요. 보통 90일에서 180일 정도예요. 이 기간이 끝나면 대량 매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실적도 한두 분기 확인하고 들어가면 훨씬 안전합니다. 급할 거 하나도 없어요. 두 번째 방법은 우회 투자예요. 엔비디아 직접 못 사더라도 HBM 만드는 SK 하이닉스로 수혜받은 거 기억나시죠? 그것처럼 스페이스X가 커지면 같이 커지는 부품사에 투자하는 겁니다. 숫자로 보면요. 스타링크에 들어가는 위성 통신용 핵심 부품을 만드는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스타링크에 10년간 50억 개 칩을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거든요. 지금 스타링크 위성이 궤도에 6,700기 넘게 떠 있고 계속 늘어나는 중이에요. 부품 수요가 안 줄 수가 없는 구조죠. 한국 쪽으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세트레가이 같은 우주 관련 테마주도 있긴 한데 이건 스페이스X 직접 수혜라기보다는 우주산업 전체가 커지는 흐름에 올라파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 방법은요. 그냥 안 사는 겁니다. 이게 좀 뜬금없게 들릴 수 있는데 진짜 중요한 이야기예요. 모든 주식을 다 살 필요는 없거든요. 스페이스X가 대단한 회사인 건 맞지만 내 포트폴리오에 꼭 있어야 하느냐는 완전히 별개의 질문이에요. 잘 모르겠으면 안 하는 것도 전략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이 중에 뭘 하든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원칙이 하나 있어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스페이스X, 위대한 회사 맞아요. 근데 위대한 회사와 좋은 투자는 다릅니다. 오늘 이야기한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이 회사가 뭘로 돈 버는지 알 것. 스타링크, 로켓 발사, 정부 계약, 이 세 축이에요. 둘째, 상장 직후에 뛰어들지 말 것. 기다리면 더 좋은 가격에 살 수 있어요. 셋째, 직접 안 사도 올라탈 방법이 있다는 것. 부품사 우회 투자도 있고 안 사는 것도 전략이에요. 결국 흥분하지 않는 사람이 돈을 지킵니다. 이런 경제 이슈 쉽게 풀어드리는 채널이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